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 섭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착공이 감소되는 등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으며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기요합니다.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리 기준을 기존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꿔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이는데 이를 위해 공공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용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합니다. 이제 민간 업체에서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소극화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LH가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속도라든가 물량을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겠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인허가와 토지 보상 등 택지 조성 때 고질적인 지연 요인의 해결책도 마련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도 늘립니다. 도심 속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재건축합니다.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 학교 용지는 특별법을 제정해 복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수요 관리도 강화합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을 신설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 LTV를 40%로 낮추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 주담대는 제한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도 일부 강화합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소방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 두 번째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은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남북 등지에서 10,000리터급 이상 물탱크차 20대를 차출해 강릉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 허용됩니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여행은 최대 15일 동안 가능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0일간 무비자 관광이 허용됩니다. 대상은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전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국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불법 체류 등 제도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을 확인해 입국 규제자,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담 여행사 관리도 강화합니다. 국내 전담 여행사의 경우 무단 이탈 비율이 분기별 2%를 넘으면 해당 전담 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국외 전담 여행사도 최근 2년 내 대행정지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 2%를 넘으면 지정 취소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15일부터 전담 여행사 등록과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철망우리 사용 면적 확대로 인한 달걀 수급과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애초 이달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 사용 면적을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50% 늘린 0.075제곱미터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달걀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2027년 8월까지 정부 관리 대신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사용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내일부터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중고교회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중고교회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수상이 불발된 데 대해 또 한 번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수상 여부를 떠나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 진출한 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우리 근로자 석방교섭이 마무리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해 정부와 경제단체 또 기업이 신속히 대응한 결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만 하루 만에 다행히 상황이 수습된 건데요. 강 비서실장은 오후 4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다만 일부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 조지아로 전세기를 보내 국민들을 모시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면서 신속한 석방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안전한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또 다른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미국 재외공관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체포 구금 사태가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정부는 미 당국이 불법 고용을 단속하고 또 무단 체류 근로자의 불법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진행한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상황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국토안보조사국과 이민세관 단속국의 합동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한국인 300명이 체포돼 구금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즉시 정부를 비롯해서 주 미국 대사관 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이들 석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번 사태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